안녕하세요. 초등 입학 학부모 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기본 생활태도 습관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학부모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의 기본 생활 습관을 지도할 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쓴 책에서 보면 기본 생활 습관 1학년 수준에서 하면 좋은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20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일찍 자고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일어나요. 스스로 옷을 입어요. 입은 옷은 정리하고 세탁실에 갖다 놓습니다. 젓가락질을 하고요. 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혼자 15분 안에 식사를 마치고 빈 그릇을 정리합니다. 우유값을 열고 우유를 마실 수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용변을 봅니다. 혼자 양치질을 해요. 가위나 풀을 사용하고 잘 다룰 수 있어요. 운동화 끈을 묶거나 풀을 수 있어요. 큰 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부모님께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자기 방 물건이나 장난감을 정리해요. 옷장에 옷을 넣고 꺼내 입을 수 있어요. 큰 소리로 책을 읽습니다. 정확한 문장으로 부탁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인데요. 여기서 20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20가지를 다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 아침 일찍 일어나기, 스스로 밥 먹기, 스스로 물건 정리하기, 그 다음에 화장실 가기, 지금 가장 학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이 되니까 학교 가는 시간이 있어요. 8시 30분까지 보통 등교입니다. 8시 30분까지 마치려면 적어도 7시 반 전에는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는 시간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에 일어날 건지 아이랑 이야기하고 알람 시계를 준비하거나 스마트폰 알람을 맞추도록 합니다. 자,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면 아침부터 아이가 기분 좋게 학교를 나갈 수 있지만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면서 깨워가지고 부모님이 짜증나는 목소리로 아이가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알람시계에 맞춰서 스스로 일어난다면 부모님께서 어려운데 열심히 노력하구나, 정말 훌륭하다, 최고다 하면서 격려하고요. 아이가 그 다음에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고 나면 1학년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아이들이 곧잘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횟수가 알람 시계가 있는 경우는 거의 매일 시작과 동시에 잘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늦잠을 자기도 해서 부모님이 깨운다고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꼭 알람 시계나 스마트폰 알람 기능 이용해서 아이들이 그 소리에 맞춰서 일어나고 방문을 열고 나와서 부모님께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게 하면 좋습니다. 자, 간혹가다 아침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은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건 학교에 스스로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갈 수 있는 힘을 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거나 특별한 가족 행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늦잠을 자거나 해서 늦게 일어난다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빨리빨리 아이를 준비시키고 옷 입히고 밥 먹여서 차에 태워서 지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아이랑 함께 학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부모 중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기른다는 약속을 하고 부모님께서도 마음속에 다짐을 하셨다라면 이 지각하는 거를 아이가 한 번은 하도록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지각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언제든지 나를 깨워서 옷 입혀서 밥 먹여서 차를 태워서 학교에다 데려다 준다는 안도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절대로 지각하지 않겠다고 긴장하거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자, 초등학교는 사실 시행착오를 겪어도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각을 하면 다 친구들이 지각한 그 학교길을 혼자 걸어가면서 어색함과 모든 친구들이
다 앉아서 책을 보거나 공부하고 있는 시간에 문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불편한 감정들을 아이가 스스로 느껴야지 부끄럽거나 하지 말아야겠다는 각성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지각을 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를 훨씬 더 스스로 잘하겠다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게으름을 피워서 지각하는 경우라면 부모님은 도와주거나 그럴 줄 알았어 비난을 하거나 하지 말고 아이 수준에 맞게 일어나는 시간에 맞게 가방을 챙겨서 밥은 먹지 못하더라도 천천히 챙겨서 안전하게 학교 갈 수 있도록 따라가 보시던가 안전하게 길만 안내해 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커다란 꾸지람을 하지 않아도 아이는 스스로 지각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침 스스로 일어나기. 부모님, 하루를 정말 기쁜 마음, 정말 스스로 해내는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꼭 일어나는 훈련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급식이 입학식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 급식 먹는 거 유치원에도 해보지만 유치원은 많은 선생님들이 가져다 주거나 합니다. 근데 학교는 자기가 스스로 타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급식 생활 지도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급식 먹는 모습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많은 아이는 아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편식을 많이 하고요. 안 먹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기 싫어하는 음식은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아주 적은 양이라도 입에 넣고 맛보는 정도는 꼭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도 영양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먹는 걸 무조건 안 먹는다고 하지 않고 조금은 먹어보아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집에선 안 먹어도 돼 하는데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먹어봐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야 될지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급식을 타서 놓고도 우두커니 앉아서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서 빨리 먹어라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아이는 물어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다 떠먹여 준다고 한답니다. 많은 아이들이 열심히 먹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두커니 밥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 정말 보기가 안타깝죠. 선생님이 먹여줄 수도 없고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 경우는 정말 한 학기 내내 밥을 거의 못하고 집에 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부모님께 부탁드리죠. 떠먹여 주지 말라고. 그래야지 아이가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아이일수록 특히 시간을 걸리더라도 혼자 먹는 습관. 그리고 정해진 시간 딱 짧은 시간을 제시하지 말고 좀 넉넉히 시간을 잡아서 그 시간 안에 먹도록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의 양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고요. 부모님께서는 많이 주고 많이 먹으라고 하고 아이는 먹기 싫어서 망설이고 이거 가지고 실갱이로 버리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님들 무엇이든지 완벽하면 좋겠지만 첫 걸음부터 욕심을 낼 수 없습니다. 조금을 먹더라도 아이 스스로가 음식의 양을 정해서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훈련을 집에서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가 부모님께서 음식을 차려 놓으면 접시 하나 놓고 자기가 먹을 만큼 양을 덜어서 다 먹는 훈련을 한다면 학교 급식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급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교 오면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보통 세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소독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도 많고 정말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는 아이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때도 이런 부분은 아이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코로나 시기에는 더욱더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인데요. 부모님이 도구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안 먹고 투정을 부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잘 먹는다고 어머님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처럼 급식을 강요하기보다는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고 가거라 하는데, 아이들의 양은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집에서도 부모님과 식습관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고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는 거 위주로 일단은 양을 늘리고, 아이가 급식량을 어느 정도 급식이나 식사량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침을 조금 먹고 와서 배고파갖고 언제 급식 먹어요 하면서 계속 먹는 거를 묻는 아이도 있습니다. 학교 오면 그냥 있어도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아도 긴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먹는다고 또 많이 먹이라고 떠먹여 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스스로 하더라도 아이가 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먹는다면 어느 정도 양을 늘려서 점점 먹는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먹는다고 부모님들이 조금 야단을 치거나 욕심을 부리면서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음식 먹는 것과 부모님의 잔소리, 야단하면 먹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평생 식습관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자리 잡는다면 우리 아이가 먹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요. 사실은 먹는 것이 재미없다면 아이들의 성장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은 조금씩 늘린다고 생각하고, 지금 조금 먹더라도 아이 스스로가 선택한 음식의 양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급식에 나오는 우유나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이렇게 포장을 뜯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학급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두 명 정도는 모르지만 많은 다수의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다 열어줄 수 없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200ml 우유를 열어서 마시고 다시 닫아가지고 뒤처리하는 것까지 연습하고요. 요구르트도 단단히 잡고 뜯는 것도 충분히 연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우유급식이 시작되는데요. 우유급식도 아이가 먹기 싫어하는 경우는 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먹이겠다 우유 신청을 하지만 아이는 먹지 않아서 선생님과 약간의 밀고 당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우유급식은 아이의 자율성에 맡기고 충분히 다른 식사량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 내에 먹기. 저는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시간을 주고 있는데요. 보통 아이들은 급식을 타고 나면 15분 정도가 되면 다 먹습니다. 근데 너무 느리게 먹거나 아예 먹지 않은 아이들은 혼자 앉아서 급식을 먹자니 다른 아이들은 자리를 다 뜨는데, 그리고 잔반 처리하느라고 너무 어수선한데 혼자 앉아 있으면 아이는 불안해서 더 먹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한 15분 정도 내외에서 밥을 먹는 습관을 들인다면 학교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스스로 옷 입기입니다. 3월에는 두꺼운 외투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안에 겉옷이 있습니다. 외투는 벗어서 학교에 걸어두는 경우도 많고, 집에 갈 때 입고 단추를 채우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외투를 제대로 입지 못해서 막 걸치고 책가방도 걸치면서 정말 정신없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외투를 입고 벗는 것, 단추를 채우는 방법, 혹시 자크가 있다면 자크를 채우는 방법까지도 하나하나 훈련을 해야 된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10번이라도 연습해서 아이가 정확하게 읽히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입고 벗기 편한 옷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지 부분인데요. 벨트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단추가 있는 경우보다는 고무줄로 그냥 입고 벗기 편한 바지가 좋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옷을 내리고 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된다면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피하려면 아이들이 편한 옷으로, 운동할 수 있는 편한 옷으로 학교에 입고 보내도록 합니다.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예쁘게 입혀서 보내느라 치마를 입고 여러 가지 장식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학교는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교실도 여러 아이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걸리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안전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치마보다는 바지가 좋고요. 치마를 입더라도 치마 안에는 레깅스나 속옷 바지로 대용으로 입을 수 있는 것들을 꼭 입도록 합니다. 그리고 3월은 썰렁하고 긴장도가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추위에 많이 타는데, 아이들이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랫부분은 따뜻하게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운동화 크기가 아이에 따라서 부모님이 금방 클 거니까 좀 넉넉하게 사주는 경우도 있고, 멋진 운동화를 사준다고 번거로운 운동화를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피해서 적당한 크기와 너무 거대하지 않은 운동화로 준비해 주시면서 신발끈이 있는 것보다는 찍찍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찍찍이가 없어서 신발끈을 매야 되는 경우라면 신발끈을 충분히 매고 연습할 수 있는 것을 시간을 주어서 연습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구두를 많이 신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치마를 입더라도 운동화를 신어서 활동하기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긴 부츠나 고가의 운동화를 학교에 신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혹가다 도난사고가 일어나고, 부츠 같은 경우는 놓을 자리가 적당하지 않아서 신발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편하게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운동화를 신겨서 보내주시고요. 구두나 특별한 날에 신는 복장이나 신발은 주말을 이용해서 입고 신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배변 습관은 심리적으로 영향이 커서 부모님께서 세심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뒤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비대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화장실에서 혼자 볼일을 보고 처리하는 거, 안 되면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휴지도 어느 정도 잘라서 사용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되고요. 특히 입학식 날 입학식을 거치고 부모님과 사진 찍고 이런 시간을 가지지만, 저는 꼭 화장실에 한번 들려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실을 지나가게 되면 교실 앞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서 한번 들어가서 화장실이 이렇구나 일러주고 앉아서 볼일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번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날 등교해서 화장실에 가도 낯설지 않고 집과 달라서 어려운 점을 느끼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대변은 학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밖에서 많이 기다리고 시끄럽기도 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볼일을 잘 못 보는 아이도 있습니다. 대변 보는 시간은 되도록이면 집에서 보는 시간으로 조율을 해 주시고요. 학교에서 굳이 보더라도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집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아이들은 집이 아닌 곳에서도 볼일을 보는 습관을 한번 연습하고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배변 습관을 제대로 들여지지 않아서 학교가 그 자체로 불안한 아이들을 간혹가다 보았습니다. 소변이 마려워도 하루 종일 화장실에 가지 않고 참다가 집에 가는 아이, 학교 생활은 정말 재미없고 긴장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 그리고 너무 또 자주 가는 아이들은 배변 습관에 대한 검사라든지 빈뇨가 많은 경우 심리적 영향이 있으므로 한 번은 점검해 보시고, 특별히 병원에 가서 이상이 없다면 3월에는 아이들이 불안하거나 낯설고 긴장을 많이 해서 나타나는 요인이므로 집에 가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정서적으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물건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을 집에서 잘해야지 학교에서도 혼자 잘합니다. 책상에 펼쳐놓고 공부 시간에 정리정돈을 하고, 수학 시간이면 수학책과
필기도구만 있어야 되는데 국어책 그 전 시간에 했던 모든 물건들이 나와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책상 속은 정신없어서 정말 쓰레기가 들어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리정돈 잘한 아이는 모든 학교 생활이 쉽고요. 정리정돈 못하는 아이들은 별것도 아닌데 짜증나고 물건을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 진도 나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해결되지 않으면 선생님 가서 개별적으로 책상 속을 뒤지거나 사물함을 뒤져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옷, 장난감. 그래서 가정에서도 잘 훈련이 되고 연습을 해서 한 번도 해본 경험 없이 학교에 와가지고 혼자 해야 되는 두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머님께서 아이의 옷과 장난감, 책상 물건들을 아이가 쉽게 쓰고 정리할 수 있도록 가짓수를 최적화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데 아이 보고 정리하고 스스로 꺼내서 쓰라고 하면 아이가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철진한 장난감, 철진한 책, 동화책, 옷 이런 것들도 가짓수를 줄이고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은 잠시 치워뒀다가 아이가 한눈에 넣고 빼고 하기 편하도록 최적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랍이나 곳곳에 물건을 넣어야 될 것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라벨 작업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양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양말 써주시고 속옷, 필통, 필기구 이런 식으로 안내해 주시면 아이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부만 해라, 너 수학 문제 더 풀어라 하면서 엄마가 다 해준다는 아이를 보고 바보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은 기본적으로 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아이는 그 위에 공부를 하는 것이죠. 기본 생활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설프게 정리정돈을 하더라도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이가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해낸다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시고 아이가 혹시 자기 물건을 엄마 엄마 하면서 어디에 있는지 찾더라도 네가 어디에 놓았는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엄마도 생각해 볼게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찾아내는 힘을 기르도록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3월 한 달과 1학기 초등학교 1학년 생활은 학교의 적응 과정입니다. 기본 생활 습관만 잘 들여진다면 아이는 자기 일상을 해내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학교가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답니다. 기본 생활 습관 하나하나씩 알려주고 지켜보면서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심혈을 기울이고 잘하면 칭찬, 엄지척 꼭 잊지 않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가르쳐 준 만큼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부모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아이한테 말을 하고 아이가 하나하나 해내도록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본 생활 습관 어떻게 기르도록 하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면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